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권법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앞주에 한 거 잠깐 복습 좀 할게요.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했어요. 그죠?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협의의 무권대리, 갑, 을, 병, 머릿속에 그리시고, 을이 무권대리로 갑 부동산을 팔아줬겠죠. 자,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자, 본인한테 추인 거절권을 주고 상대방 병에게도 권리 2개 줘요. 최고권, 철회권. 자, 추인권하고 철회권이 중요해요. 최고권도 중요하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쏴버리면 바로 추인의 효과 유효가 된다.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자,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자,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만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이 병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음 명시, 묵시 방법. 추인의 효과. 추인하면 유효로 되는데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급 유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 자,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될 거고. 상대방 최고 철회권. 자, 철회합니다. 날려버리는 의사표시. 추인도 의사표시, 철회도 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얘기예요. 철회는 반드시 이놈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놈만 철회할 수 있어요. 선의만. 따라서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어. 나쁜 놈이죠. 이놈한테 날려버릴 강한 권리 철회권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어요. 철회 상대방. 자, 최고권. 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추인권자인 본인 갑한테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답을 해줄 것을 물어보는 최고예요. 자, 그러면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최고하는 거지 무권대리인은 추인권이 없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는 최고 불가능하고. 자, 이달 말까지 가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놈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발신주의가 작동됩니다. 도달주의 아니에요.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 추인 생각이 없죠. 효과는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최고의 성질.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겠죠. 그러면 너는 뭐니? 하니까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자, 병이 이놈한테 대리권도 없어. 본인이 추인도 안 해줘. 그러면 을을 족칩니다. 네가 책임져. 이게 무권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네가 임마 소유권 넘겨. 아빠를 구워 삶든 말든 계약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자, 책임을 물으려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일 것. 그래서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라는 점을 몰라야 되고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일 것. 두 번째, 무권대리인이 을이 어린 새싹 5살짜리라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협의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계약이행,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은 상대방이에요. 병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자, 무효 갑니다.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무효라는 것은 서로 이행한 게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버렸죠. 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 정당하지 못한 이득, 서로 부당이득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해요. 자,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뭐 이런 게 있고,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예요.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하지만 저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건데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당사자가 사겠다는데 굳이 말리지 않아요.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로 봐요.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 분리가 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A라는 법률행위로는 무효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B라는 다른 법률행위 계약 요건을 갖췄어요. 당사자가 A가 무효인지 알았다면 굳이 안 하고 요건 갖춘 B라는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텐데 라는 그런 가정적 상황이 인정된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자,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해버리십시다. 이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예요. 동네를 갑니다.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는 반사회 무효입니다. 불공정 무효입니다. 법이 나쁜 짓거리 한 놈 힘을 주지 않는데 갑각을 당사자가 우리 유효로 합시다. 안 돼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동네. 하지만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가짜 매매는 무효인데 의사표시 동네의 무효는 추인이 가능해요. 단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즉 진짜로 사야 돼요. 가짜가 아닌 진짜 매매. 그 다음 무효임을 알면서 당연하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 따라서 5월 1일 날 가짜 매매했고 추인은 7월 1일 날 2달 뒤에 했어요. 추인한 때 새 진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추인한 때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5월 1일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없다. 자, 취소권,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취소권자. 그 다음에 대리인, 법정 대리인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승계인, 특정 승계인, 매수인, 포괄 승계인, 상속인. 얘들이 취소권자. 자,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해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제한능력자, 취소권자예요. 을이 병한테 팔았다. 지 아파트가 현재 병해가 있어요. 취소는 지 계약을 취소하니까 지 계약 상대방인 을을 상대로 취소하고 병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취소 효과를 주장. 자, 제한능력 취소는 첫 번째 동네, 절대적 무효 취소 동네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이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요. 내놔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착오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동네죠. 의사표시 동네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따라 제3자가 선이라면 이놈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자, 취소는 계약은 5월 1일, 취소는 7월 1일.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유효인데 무로 바뀌네. 변하네. 변하는 건 다 유동적이 들어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마찬가지. 무효효과. 서로 받은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소금 무효,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취소의 효과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취소에서 추인이에요. 추인.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17살짜리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어른 되기 전에. 하지만 추인만큼은 어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 말을 법조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른 된 후 추인해야 돼요. 단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겠죠. 어른이니까. 그래서 바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아버지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자, 조건 기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 자, 일단은 성립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야. 갑이 내건 조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을 달았죠. 불확실한 사실. 자, 조건 성취하면, 시험 합격하면 이제 아파트 주세요 할 채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상향,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 발생. 정지는 유효 개념이에요. 유효. 효력이 생긴다, 발생한다, 유효가 된다.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실선. 일단 줍니다. 그런데 갑이 내건 조건을 갖추면 무효가 돼버려요. 해제가 돼버려요. 소멸한다, 잃는다, 무효가 된다. 해제된다. 그래서 해제는 무효 개념, 정지는 유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부터 유효, 무효가 되느냐? 소급표가 없어요. 우상향, 우하향이었어.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어요. 소급표가 없다. 단, 갑과 우리 소급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먹힙니다. 소급표 특약도 가능해요. 자,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 아주 나쁜 조건이에요.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 무효야. 전부 무효.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전부를 무효로 해요. 다음, 조건 성취 전이라도, 시험은 10월인데 7월 달에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팔아제낄 수 있어요. 상속도 돼요. 보존도 할 수 있어요. 담보로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미정한 동안에도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가요. 물권법. 제가 방금 딱 스크린한 게 13분 걸렸어요. 13분. 들리면 굉장히 밝아요. 앞길이. 제가 방금 13분에 걸 스크린한 게 들렸어. 아, 그러면 앞길이 밝아요. 복습을 하셨다는 얘기거든. 근데 방금 한 얘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복습을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스크린한 걸, 그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걸 이 바탕에서 외워야 돼요, 결국.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이 팍팍 골라지니까.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우죠. 점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그중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의 제한이 들어가요. 용익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권 등의 제한이 들어가요.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2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게 물권법 강론에서 배우는 7가지 물권이에요. 자, 총론에서는 지금 물권이에요. 물권의
객체, 물건의 종류. 물건 종류를 법에 딱 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물건이 가진 힘, 물건의 효력. 여기서 물건이 침해되면 내 물건 돌려주세요. 물건적 청구권이 여기서 나와요. 객체 종류 효력. 그 다음 두 번째가 물건 변동론. 내 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팝니다. 등기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부동산 물건 변동된다 그래요. 물건이 변해요. 소유자가 바뀌죠.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항상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래서 186조, 187조 여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지 등기 안 해도 넘어가는지 186조, 187조. 그래서 물건의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 제도를 배워요. 마지막에 물건이 언제 죽는지 소멸 사유 네 가지를 배워요. 물건 공통 소멸 사유 네 개를 배워요. 자, 이게 우리가 물건법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강론에서 11문제 나옵니다. 11문제. 총론에서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 14문제가 나오는데 점유권, 소유권에서 합쳐서 4문제. 지상지역 전세가 한 문제씩 3문제. 유치권, 저당권이 합쳐서 4문제. 그래서 4, 3, 4, 11문제. 자, 물건적 청구권에서 한 문제, 이쪽에서 한 문제, 여기서 2문제 나와요. 등기제도 186조 7조하고 등기에서 항상 2문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이 출제가 돼요. 자, 오늘은 총론할 거예요. 첫 번째, 물건의 객체, 종류. 여기는 시험이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올해 한 번 나왔어. 10년 만에.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와요. 물건적 종권 또 나올 거예요. 걔도 확인해야죠. 가볍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건의 객체. 자, 객체를 보기 전에 물건이란 게 뭐냐? 이건 해야겠죠. 우리 입문 때 했어요. 물건이란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 그래서 물건은 지배권이자 모든 사람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절대권 그래요. 물건의 성질이에요. 지배는 어떻게 하느냐? 갑, 소유,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이 물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지배의 모습은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 지배한다. 직접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타적은 타인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게 지배권. 절대권, 누군가로부터 침해되면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배타성하고 절대성은 같은 성질이에요. 배타가 가능하니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침해되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물건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절대권이라는 것은 이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물건은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저당권자인지 힘이 세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제도. 등기를 해서 누가 소유자인지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 보일 시자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줘라 누가 소유자인지 공시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 반대 채권. 채권은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라고 했어요. 채권은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두 사람 사이 관계다. 요구한다 해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문제돼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개념하고 절대 개념이 반대말이에요.
자, 따라서 얘가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부인, 자식한테 돈 갚어 제3자에게는 채권 행사는 불가능해요. 이게 상대권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이게 물권하고 완전 대비되는 특성. 물권은 절대권이죠.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에요. 모든 재산권은 팔아제낄 수 있어요. 물권도 채권도 돈에 관한 권리, 재산권의 일종인데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돼요. 매매 개념이 재산권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서 매매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도 팔 수 있고 채권도 다 팔 수 있어요. 양도한다는 건 팔아제낀 처분이라는 개념이죠.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다. 이 말은 제한물권을 팔아제낄 때 소유자, 갑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세 사는데 내가 지상권자로서 토지 사용하는데 소유자, 갑동의 없이 막 전세권 팔아제낄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막 바뀌어버려요. 강한 양도성에서 나온 성질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한물권 파트에서 할 거예요. 자, 이게 물권의 의. 그러면 잠깐 교재를 확인해 드릴게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빨리빨리 봐야 돼. 164페이지. 164페이지 펴입니다. 챕터 1. 물권법 일반 나오죠. 서설. 물권의 의.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여기서 직접 지배성, 배타적 지배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자, 물권의 성질. 재산권이죠. 제목만 봐요. 지배권입니다. 배타성이 있어요. 절대권이에요. 그러면 뭐 제목만 보면 돼요. 오른쪽 양도성. 양도성에서는 첫 번째 중간 봐요. 물권의 양도성은 채권에 비해 아주 강하다. 강한 양도성.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내용들 있죠?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이해를 했죠? 그러면 된 거예요. 굳이 안 읽어봐도 돼요. 왜?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적 성격이니까. 자, 이제 물권의 객체 갈 거야.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기초예요. 기초. 물권하고 채권 구별은 기초지. 이 기초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자, 물권의 객체 또 설명 들어봐요. 저는 항상 책을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책이 궁금해. 제가 설명하는데 막 책 보고 싶어. 참아요. 설명 집중하시고 그 다음 저하고 같이 책 읽는 거예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이죠. 자, 물건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이것도 기초예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자,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위에 박힌 물건,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 뭐냐? 이게 토지면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 하나. 대표적인 게 정착물은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토지하고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정착물이 건물만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수목이 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죠? 그러면 토지의 일부로서 얘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뽑아져 있을 때가 동산이고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부동산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 다음 이게 사과나무고 이게 사과예요. 이걸 아직 따지 않은 미분리 과실이라고요. 분리하지 않은 미과실, 사과예요. 자, 사과는 따면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놈은 다 동산이야. 하지만 사과나무, 당연히 나무니까 토지의 일부 부동산이고 아직 나무에 붙어있죠. 그러면 사과나무에 붙어있죠. 같이 부동산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이게 미분리 과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얘들 다 토지에 붙어있으면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의 일부란 얘기는 토지란 얘기예요. 토지. 일부는 구성 부분이죠. 일부 또는 구성 부분 이런 말이 나와요. 또 하나 나오는 놈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도 토지의 일부예요. 심어져 있죠? 배추, 상추, 이렇단 거.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다 부동산에 속해요. 부동산. 근데 배추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동산으로 바뀌는 거지. 나무를 뽑았다. 그러면 동산.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부동산이에요. 단 얘들은 토지의 일부, 토지예요. 토지. 땅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물건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뭐냐? 움직일 동이죠. 부동산 아닌 놈이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부동산 아니네? 그러면 다 동산이에요. 그래서 동산의 개념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대표가 건물이에요. 건물. 자, 그러면 땅 위에 박혀있는 건물, 서로 독립한,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달라지는 게 지상권이죠. 갑땅에 의리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분리돼요. 자,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원칙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에 심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얘들을 독립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독립시키느냐? 땅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시켜버려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수목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돼요. 등기해서 독립시킬 수가 있고 예외, 독립한 부동산으로 만들어버린 방법 하나는 등기하면 되고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만 알면 돼요. 이건 우리 법에서 나온 공시방법. 등기를 하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떼어낼 수 있고 또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밝을 명, 인식할 인자예요.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그룹을 지어서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을 소유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요. 울타리를 치거나 철조망을 치거나 해가서 이 나무는 을 소유입니다 라고 표지판을 세우면 토지는 갑인데 여기에 심어져 있는 이 일단의 나무들은 을로 독립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나 명인 방법을 통해서 이놈들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이란 게 공시 방법이에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면 돼요. 등기로 알리고, 테두리로 알리고, 테두리로. 자, 이게 물건에 관한 가장 기초예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오고 나중에 수목, 농작물 이런 건 부합에서 나와요. 건물. 그때 또 하면 돼요. 지금은 개념만 살짝 봤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부동산, 동산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담보대출이 돼요.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일으키는데 내 소유 아파트가 없어. 땅도 없어. 그때 은행이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저 전세 살아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하니까 저 물건 등기했어요. 전세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잡아줘요. 이 전세권을 담보로 담보대출이 돼요.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이게 물권의 객체예요. 이런 건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물권의 객체 원칙 물건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될 수 있다. 물건 밑줄, 권리 밑줄. 이렇게 분절해서 밑줄 치는 거예요. 자, 물건은 현존, 특정, 제목만 보는 거예요. 독립한 물건이어라. 현재 존재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중요한다기보다도 여기서만 독립한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라. 이 말은 여기서 일물일권주의가 나와요. 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되고 현존 특정이 돼야 되겠고 이 가죠. 그 다음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이 독립이 뭐냐? 토지는 일필토지라고 그러고 건물은 일동건물이라고 해요. 즉 토지는 지적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필로 나누고 건물은 동으로 나눠요. 우리 아파트 동이 있죠? 그거예요. 일필토지가 하나의 독립한 객체가 돼요. 따라서 일필토지, 일동건물에는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독립한 물건이에요. 물권은 한 개. 이 말을 일물, 일권주의라고 해요. 일물, 일권주의가 뭐냐?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은 하나. 일물, 일권주의. 이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 즉 일필토지, 일동건물. 부동산이죠? 하나의 독립한 부동산의 물권은 하나밖에 못 들어요. 따라서 일필토지 소유권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요. 일필토지의 소유자는 갑 하나지 소유자가 두 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에 소유자 두 놈이 있으면 안 돼요. 공동소유 그거 말고 공동소유는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고 아파트 안에 소유자가 두 명 있을 수는 없어요. 배타성 때문에 그래. 배타성. 배타성에서 일물일권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 물권은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은 한 개 태어나야 돼요. 따라서 소유자가 두 놈 있으면 안 돼. 이 말이 나오고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소유권이 한 개야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물건의 부동산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일필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필토지 일부를 이게 일필토지라면 30% 부분만 소유권을 넘기고 싶다 하면 분필해야 돼요. 번지수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번지수가 1-1 계속 새끼치는 거예요. 1-3. 분필할 때마다 다시가 붙어요. 지적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한 일필토지에는 소유자는 한 놈만 들어와야 돼요. 두 놈이 있을 수도 없고 일부에 분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두 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는 원칙 물권이 들어설 수 없어요. 독립한 물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부동산 일부에 예외. 원칙은 일부에는 못 들어서요. 소유권 같은 거. 하지만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가 있어요. 즉 토지 일부만 일필토지인데 일필토지 일부만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지역권, 승역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세가 그래서 나와요. 나중에 일부 전세가 되게 중요하거든. 부동산 일부에는 지상 전세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예외. 이게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 이딴 거는 못 들어서 일부에는. 하지만 용익물권,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일부만. 일필토지 일부만 세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으로서 사용하는 물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해버리죠. 건물 일부에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와요. 이걸 구분해서 소유한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이게 예외예요.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와. 토지 일부는 안 돼요. 토지는 안 되지만 건물은 아파트 있죠. 이거예요. 구분 소유권. 101호, 102호, 구획 구분해서 일동 건물인데 아파트 생각하세요. 자, 101호, 102호 다 소유자가 달라요. 일동 건물 일부에 구분해서 소유권이 각각 태어나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건물 일부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죠. 토지 건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물 일권지의 예외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특히 첫 번째. 자, 가봐요. 현존, 특정, 독립입니다. 따라서 내용 봅니다. 물권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따라서 물건 일부 밑줄. 물건의 일부에는 밑으로 떨어져요. 원칙,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물건 일부에는 소유권 못 들어섭니다. 밑줄 하시고. 자, 그 다음 권리 보세요. 권리 중간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밑줄.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지만 권리에도 들어서는데 딱 들어서는 건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자, 밑줄 마시고. 자, 넘겨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자, 의 봐봐요. 밑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자, 부동산. 토지 있죠? 토지. 뭘 보느냐? 세 번째 줄 봐요. 일필이 한 개의 토지가 된다. 일필 토지 있죠? 그래서 토지의 단위는 필이에요. 필. 일필 토지. 자, 건물 가봐요. 밑에 팔리 이 땅 보지도 마시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건물.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건물은 토지 위의 정착물 대표죠? 항상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밑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예요. 밑줄 하시고.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 자, 오른쪽 5번 봅니다. 일동 건물 일부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일물 일권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서는데 이 소유권을 구분해서 소유한다 해서 구분 소유권. 나중에 집합건물법 있죠. 특별법. 민사특별법에서 배워요. 또 구분 소유. 밑줄만 하세요. 그 다음 3번 수목, 나무나 미분리, 아직 따지 않은 사과, 과실의 원칙, 토지의 일부예요. 자, 토지의 구성 부분. 그게 일부란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토지의 일부, 즉 토지예요. 그러나 2번 그러나 등기. 임목법에 따라 등기 밑줄. 등기를 하거나 밑에 3번 밑줄. 명인방법 밑줄. 그래서 등기한 수목, 이걸 임목이라고 해요. 괄호 열고 있죠? 등기한 수목 집단을 임목이라는데 등기를 하면 별개,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 나오죠.
등기, 그 다음 밑에 명인방법을 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팔아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목 미분리과실은 원칙은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예요. 하지만 등기, 명인방법으로 독립시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등기, 명인방법으로 독립시켜버릴 수가 있다. 농작물은 나중에 부합해서 할 거예요. 자, 넘겨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물건은 하나. 이게 일물일권주의예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물건의 일부에는 원칙, 물건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일부에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는 소유권 못 들어서요. 밑줄 마시고 인정근거 이딴 갈 필요도 없고. 자, 내용 어디 가느냐. 일물일권지 예외 갑니다. 예외. 니은 봅니다. 부동산 일필토지 일부에 꼭 토지 건물 전세도 되니까 부동산 일부에 차라리 그게 나아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있다. 지상지역 전세권 얘는 부동산 일부에도 돼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래서 일부 전세가 되게 중요하거든. 일부만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만 토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물일권지 예외예요. 원래 일부에는 안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물건이 들어와요. 어떤 물건? 용익물권. 용익물권. 그 다음 디귿.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서 소유권이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그 다음에 일부 전세는 위로 용익물권이죠. 위로 넘기면 돼요. 부동산 일부. 괜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건물하고 지금 토지를 구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저렇게 해요. 자,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 들어선다. 그 다음에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선다. 이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지금은 낯설죠? 복잡해 죽겠어. 복습해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 정리. 모든 게 새로우니까.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이것만 별 하나 해가지고 그것만 잡아요. 구분소유는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근데 이건 외워야 돼.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권 쓰세요. 용익물권 오른쪽 여백에. 일부에 들어서는 건 용익물권만.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의 객체였어요. 객체.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기초니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이거예요. 나중에 건물, 수목, 농작물 이게 부동산 부합에서 나와요. 부합에서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 일물일권주는 거의 안 나와요. 30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안 중요해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도 이게 중요해요. 특히 승역지. 거기는 7번 나왔어. 이걸 통해서 승역지, 지역권을 공부할 거예요. 일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부합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 일부 전세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전세, 지상권,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일필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전세 들어올 수 있다. 뭐 구분소유권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건 지금 굳이 안 해도 돼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의 객체를 했어. 그러면 이제 물권의 종류를 볼 건데 이건 10분간 쉬었다 해요.